동화쌤입니다. 인간은 사회를 이룹니다. 사회.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이게 법대 가가지고 엄청 배우고 처음 배운 어떤 문장처럼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대요. 법은 규칙이죠. 왜 법이 필요해요? 정치적이기 때문에. 자, 인간이 본성적으로 정치적 존재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세 개로 얘기하면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이렇게 세 개를 배웁니다.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근데 여기 학자가 동양하고 서양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이 구분하는 거 이걸 녹화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사회문화나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다 보면 꼭 한 번씩은 보라 그래요. 그런데 성선설 선하잖아요. 근데 선한 사람이 악으로 빠져요. 그럼 따끔하게 악을 벌을 줘갖고 제어를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때릴 수가 있어요. 성선설 있는 사람은 계속 때리면 안 되고 악으로 빠질 때만 때려주는 거예요. 성선설은. 성악설은 원래 본성이 악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맨날 많이 때릴수록 좋아요. 악한 거 때려잡으니까. 그래서 벌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럼 백지설은이잖아요. 원래 때리면 안 돼요. 왜 때리면 안 되면 이 백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게 영향이지 본인이 영향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환경 뭐라고요? 환경 사회가 똑바로 돼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 그럼 환경 사회는 뭐라고요? 법적 질서를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해돼요? 그렇다면 이 본성으로 봤을 때도 이거에 따라서 사회계약설, 성선설 사회계약설, 성악설 사회계약설, 백지설 사회계약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이뤄요. 그러면 이게 본성론과 벌과의 관계, 사랑의 매화의 관계를 논하라 했을 때 제가 이제 선생님 뽑는 시험에 출제한 거거든요. 처음으로 출제했어 내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저기 보더라 대학교 논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출제할 때 이게 벌이 뭐라고요? 권력이잖아요. 처벌하는. 이게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이 환경을 조직하는 것도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성론과 이 정치적인 존재는 연결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됐나요? 자, 민주 시민할 때 시민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종교권이 엄청나게 셌어요. 종교권이 엄청나게 세서 교황이라고 했어요. 교황. 종교는 황제고 나머지 조만한 이 황제가 왕한테 대관식도 해주고 왕을 기독교 안 막으면 팽도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셌는데 십자군 원정으로 있잖아요. 십자군 원정으로 이 교회 권력하고 이 주방의 짜잘한 영주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군 원정으로. 그런데 이 전쟁통에서 돈 벌어내는 상인밖에 없어요. 상인. 그러면 상인은 뭐냐? 시장에 있는 국민이에요. 시장 국민. 이 시장에 있는 국민, 상인들이 줄여서 시민이에요. 시민. 이해됐죠? 이렇게 되면서 이 시장에 있는 국민들이 왕한테 돈을 줘요. 싸가싸가 하면서 우리 좀 지켜줘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왕이 군대를 길러요. 상비군은. 그래서 왕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게 절대 왕정이에요. 절대적으로 커져. 힘이. 그렇게 되면서 이 왕이 커지니까 이 시장에 있는 국민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 혼자는 힘들지만 한번 짜보자. 자, 여기에 있는 몰락한 귀족, 성직자, 나 시장에 있는 국민 이렇게 세 개에서 3부회를 만들어서 의회를 만들자. 그래서 왕한테 종이에다 써서 주자. 야, 네 맘대로 좀 세금 걷지 말고 여기 써진 대로 좀 걷어라. 그게 권리장전, 권리창건, 대장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 2 이렇게 써 있어요. 저기 서울에 어디 도서관인가 어디 가니까 쭉 다 있어요. 권리창건, 권리장전 이렇게 샘플로 다 되는 거 쭉 있는데 보니까 몇 조 해서 쭈르륵 써놨어요. 이렇게 나열해서. 이게 뭐라고요? 헌법 구실을 하는 거야. 헌법 구실을. 그런데 또 지랄하니까 이 시장에 있는 국민들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끌어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귀족은 세고 성직자도 센데 우리 이론수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시장에 있는 국민에서 돈 많은 부르주아,
시장에 있는 그죠? 돈 많은 애들에서 일반 애도 늘려. 그래도 인원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여자까지 포함시키자. 그래서 1900년도에 넘어서 여자까지.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 있는 국민들이 확대돼서 나중에 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의 민주주의의 정치 사상이 점점 시장에 있는 국민이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부자들, 일반 성인 남자, 그 다음에 여자까지 이렇게 확장돼서 지금은 요 전체를 민주시민이라고 해요. 왜? 귀족은 인정 안 하니까, 신분을. 성직자들 인정 안 하니까. 됐나요? 자, 그럼 시민 불복종은 뭐냐? 시민들이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시청료 거부 운동 뭐 이런 건데 개인이나 집단 뭐라고요? 시청료 거부 운동 뭐 이런 건데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선을 목적으로 해야 돼. 불복종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법이야. 그래서 안 지키겠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명분이 공공선이어야 돼. 선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한다. 그래. 네? 그럼 공공선이 뭐냐? 그럼 또 정의를 해야겠지. 어쨌든 개인이 아니라 집단 일부 집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국민의 거의 많은 수가 민주주의나 아니면 독재 저항이나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불복종하는 거, 복종 안 하는 거. 그게 시민 불복종. 그럼 이거는 또 이게 저항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권. 저항하는 권리인데 이게 4.19 혁명 저항 정신 이런 것도 저항권이거든요. 이 저항권은 누가 준 게 아니라 천부 하늘에서 부여한 거야.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천부 인권이거든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고 사람이 가진 권리라고 하늘이 부여한. 그러니까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왜 그런 불복종이냐? 법은 있어. 근데 법이 악법이야. 그럼 이거 지킬래? 안 지킨다는 게 그게 저항권이에요. 저항권의 일종으로 시민 불복종으로 생각하면 돼. 됐어요? 자, 전자정보 팝업티콘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 여기 보면 층층마다 난간이 있어. 이렇게 난간이 있어. 근데 이게 원통형으로 돼 있어. 이런 거 본 적 있죠? 감옥. 굉장히 높아. 그래서 층층마다 죄수들 다 있고. 그러면 가운데서 딱 여기도 옥탑을 지어도 되고 딱 보면 다 할 수 있죠. 누가 있나? 나와 그러면 쭉 줄 수가 그죠? 그러니까 팝토비토가 이런 감옥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옥의 형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막사를 짓고 요 가운데다 높은 전망대를 하나 놓고 요 위에 있으면 얘네들 죄수들 다 보여 안 보여? 다 보이지? 이런 감옥 형태를 말한 거야. 팝티콘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죄수의 일거수일투족 다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뭘로 한다고? 컴퓨터 통신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데이터베이스를 싸그리 다 감시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러면 전자정부의 그 감옥 시설의 팝업티콘이 아니라 전자정부의 팝업티콘이라고 할 만하지. 됐나요? 자, 과학자 헌장. 과학자라는 직업에는 시민이 일반 의미에 대해서 책임 외에 특수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뭐 과학자라는 특수한 책임. 근데 이제 이런 건 똑같죠. 과학에는 애국이 없대. 그렇잖아. 그냥 객관적인 팩트잖아. 그제? 원자가 결합해서 폭발한다는 거. 근데 과학자는 또 애국이 있대. 왜?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핵폭탄을 개발하는 거랑 저 나라에서 개발하는 건 또 다르잖아. 이해되죠? 그렇다면 과학은 지극히 객관적인데 과학자는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전부 다 계속 다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 과학자라는 사람이 가지는 의무나 윤리는 없느냐? 책임은 없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야. 따져보면서 자, 과학자라면 적어도 이런 거는 지키자 하고 글로 누군가 한번 써놨겠지. 그게 과학자 헌장이야. 됐어요? 기술 영향평가의 제도. 자, 과학기술이 발전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쳐 당연히.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그럼 이런 건 똑같아. 여기다가 큰 쇼핑몰을
50층짜리 찌면 이 쇼핑몰 때문에 교통 어떻게 하겠어? 영양 무지하게 막히고 그러겠지. 그럼 교통 영향 평가 해야 안 해? 해야 되지. 그런 것처럼 이게 쇼핑몰이 아니라 A라는 기술이라고 쳐봐. 그러면 그 A라는 기술 때문에 파생되는 영향 평가 할 것 같지? 당연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똑같아. 소설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첨가제를 개발했는데 이걸 첨가제를 딱 넣으면 20%나 연료 효율이 좋아져. 어? 완전 연소도 잘 되고. 그러면 석유값의 20%가 달라지겠지. 그러면 그 석유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 첨가제로 효율이 달라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지. 그 영향평가를 했을 때 가치를 매기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과학기술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당연히 미친다는 거지. 그걸 평가를 하면서 요거를 우선순위로 할까? 이거를 지원을 더 많이 할까? 정부에서도. 아니면 이거를 제약을 할까? 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책에 반영을 해서 기술 영향 평가하는데 긍정적 영향이 계속 크면 돈을 집중 투입하겠지. 당연히 해야 될 거죠? 자, 인과적 연쇄작용. 이제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여기서 어떤 요인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혼내.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어머니가 혼나는 걸 보면 그 전에 시험을 못 봤어. 그 전에 시험을 못 본 걸 보면 이렇게 인과관계는 연쇄적으로 연속적으로 쇠사슬처럼 계속 이어서 일어난다는 거지. 다만 자 A라는 현상이 있는데 네가 게을러서 그러냐, 아니면 DNA를 잘못하고 난 거냐, 아니면 공부할 기회가 없었냐, 이 A, B, C 중에서 더 가중치가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치? 영향도가 큰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K에서 B를 통해서 A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해야 더 맞을 수도 있는 걸 거고, 어떤 데는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주관적으로는 남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너는 내가 사정을 몰라서 그래. B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H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이렇게 주관적인 인과관계랑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인과관계가 꼬리를 물어서 나는 거는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인연설이라고. 인연설. 이것을 쓰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을 쓰면서 저것이 있고,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천방회의 소위불실이라고 해요. 천방회의 소위불실. 이제 예를 들어 무협지나 아니면 뭐 글 소설을 보거나 블로그 보면 이거 많이 써 있어.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인연의 망이 있다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얽힌. 그게 구멍이 뻥뻥 뚫린 것 같아서 저놈이 사기를 치고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다 도망가서 뻥뻥 뚫어나잖아. 도망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걸린다는 거야. 하늘에는 커다란 인연의 그물망, 인과관계의 그물망이 있어서 결국은 뭐라고? 나쁜 짓 하면 거기에 다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 방에 더 몰락하면 막 발전하다가 뭐가 밝혀져가지고, 그지? 유튜브 한 방에 망하고, 그지? 정치인도 한 방에 망하고 그러잖아. 천망의 소위불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과관계에서 인과응보라는 말도 쓰지. 원인이 있으면 인과응보. 응답하거나 보답하는 거야. 인과관계에 따라서. 됐어요? 사회참여의 기회는 정보통실 기술을 하면서 뭐 댓글 어마어마하더라. 근데 댓글 못 읽겠어. 댓글 부대 진짜 어마어마해가지고 요구나 쓰는 사람은 쓰는데 이제 저 신기한 게 뭐냐면 인터넷 시대에서 봐봐, 1000명이 카페에 있으면 몇 명이 활동하는 줄 알아? 100명이 활동해. 인터넷에서. 그 중에서 오프라인에 모여라 그러면 10명이 모여. 그 중에서 나는 이걸 의지를 갖고 하겠다 그러면 1명이야. 자, 그럼 회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몇 명 활동해? 1000명이 활동해.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몇 명 모일 수 있어? 10명이 100명이 모여. 그러면 대표 노릇하는 애가 10명이 돼.
그 중에서 뚜렷한 목적일 것이가 한 명이 돼. 자, 그러면 인터넷 댓글은 어디서 써? 저 한 명, 10명 해서 요 10,000명이지. 이 10명이 쓰는 양이 이 사람 이 1,000명 나머지 있잖아. 나머지 뭐 9,990명 쓰는 양하고 맞먹을걸. 이 사람은 추정을 불허하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참여를 하기는 좋아. 인터넷 댓글도 달고 또그 청와대 올려라 그러면 우르르 해가지고 막 사인하고 참여합니다. 이거만 써도 참여 아니야? 어마무시하지, 그지? 그러면 몇만 명 이상 되면 청와대에서 답변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 댓글 자체는 뭐야? 어떤 상황에서 장소랑 시간과 관계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참여해도 되지? 그지? 댓글만 달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간접 민주주의에서는 직접 모여서 의사 표시하는데 이제 사이버 공간에 모여서 의사 표시를 하는 거지. 정보 사유론, 정보가 있고 그 생산물이 있어. 근데 이 정보가 있잖아. 내가 블로그나 카페에 만든 정보도 정보지만, 에? 내가 어떤 기사를 검색하는 그 정보이지. 그게 빅데이터야. 내가 어떤 기사를 하는데 내가 또 뭐도 빅데이터냐면 네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 그러면 그거 띡띡띡 해갖고 누구한테 팔았는지 카드 찌르르 해갖고 쭉 다 남지. 안 담아 남지. 그 빅데이터인데 이거 누구 거요? 원래는 개인 사유재산이야 돼. 내 거야 이거는. 강조해야 돼 이거를. 근데 이걸 다 누가 써? 빅데이터 회사에서 자기만 쓰고 독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은 알지 못해. 나처럼 누가 뭘 좋아하나. 근데 빅데이터 회사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 몰라.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근데 빅데이터 회사라는 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거야. 그지?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내 건데 이거 저작권법 내 걸로 간주해야 되는데 다 얘만 쓰잖아. 그럼 빅데이터 때문에 얘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우리는 빅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또 돈 내지. 내가 정보 주고 나는 돈 내고 쓰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관점이 당연히 생기겠지. 사유가 사적 소유. 개인, 공적이 아니라 소유. 사적 소유. 사유. 됐어요? 자, 새로운 정보 기술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보유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A라는 노인이 있어. 나도 뭐를 하고 싶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주식 투자를 하려면 증권계좌 앱을 다운받아야 돼. 이 앱을 다운받으면 구글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 구글에 가입하면 이 앱도 다운받고 보안 앱도 두 개를 다운받은 다음에 실행을 시켜야 돼. 핸드폰에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인증을 해갖고 여기서 거래를 하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 구글에 가입하는 거 이게 쓰면 돼. 천천히 낯설은 거야 노인이. 그 다음에 이걸 다운해서 설치했는데 이게 설치를 뭘 누르라면 누르면 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어디 눌러야 되는지. 그리고 띠르륵 하고 또 했더니 막 이렇게 찾는데 안 찾아지는 거야.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해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서 인증을 해서 뭘 인증을 하는데 그게 또 어딨어? 또 그래서 또 은행 가는 거야. 은행 가서 무슨 번호를 받아오라고 또 가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오래 걸려. 그래서 이 시골 같은 데는, 도시 외곽에는 노인들이 와서 여기 앉으면 모르니까 20분 동안 막 설명을 다 해줘야 돼. 왜? 우리는 인터넷 뱅킹으로 해야 되는데, 에? 노인들이 인터넷 뱅킹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카드가 이게 왜 필요해? 그래서 버렸대. 그냥 와야 돼. 그래서 창구에서만 해야 돼. 그러니까 30분씩 걸려, 한 명에. 이게 도시에서는. 인터넷 뱅킹 뻑뻑하니까 좀 한가할 때는 한가해. 정말 뭐 대출하고 뭐 중요한 상담하는데 아니면 금방금방 봐. 빨리 알아들으니까 써갖고 주고받해서 인터넷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삐삐삐삐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보 기술이 있어. 컴퓨터도 줬어, 샀어. 근데 접근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항상 쓰던 사람하고 컴퓨터를 그제?
안 쓴 사람하고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정보가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정보 격차라는 거지. 정보를 아냐 못 느느냐가 아니라 활용 자체를 못 한다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결제는 이제 나 안 하거든. 그러니까 뭐만 해. 나는 안 해. 귀찮아서 안 해. 근데 이제 뚜뚜뚜뚜 누르고 물건 사잖아. 그러면 택배로 바로 와 있잖아. 난 받기만 하는데 뭐 사줘 이렇게. 근데 이게 나는 안 하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다. 안 하는 거야. 너희들이 온라인 결제해서 띠띠띠띠 눌러갖고 딱 와? 쉽지 않지. 자, 뉴미디어. 새로운 미디어인데 기존의 매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인터넷 통해 가공, 소비하는 포괄적 융합의 매체를 말한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중앙일보가 있어. 아니면 조선일보가 있고. 요거를 네이버에서 보지. 네이버가 신문사야?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네이버도 포털 사이트도 뉴미디어야. 이해됐어요? 기존의 매체는 이렇게 신문, 방송 이런 거. 근데 네이버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사는 다 들어가 있지만, 그제? 방송, 음악 방송하고 컨택 딱 하면, 아니면 체육 방송하고 컨택 딱 하면 네이버에서 스포츠 시간에 국가대표 경기 보여주지? 됐어요? 자, 뉴미디어 되겠죠? 자, 과거에는 송신자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 프로그램을 수신자가 선택하여 볼 수 있었지만, 뭐라고요? 여기서 텔레비전을 프로그램을 딱 하면 여기서 띠띠띠띠 변파를 보내. 그러면 그 시간 지나면 나중에 뭐만 봐야 돼? 요에서 또 재방송을 발송해줘야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요. 그냥 요게 쭈루룩 다 링크돼 있어. 아무 시간대나 가갖고 딱 하면 내가 보면 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그냥 보면 돼. 이게 동시가 아니다. 동시 안 해도 된다. 수신자와 송신자는. 송신자는 보낼 송, 수신자는 받는 사람은. 됐어요? 자, 인격권. 권리의 주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인격 내용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인간으로서는 무조건 인격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리 추구,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다가 헌법 10조야. 인간은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 됐어요? 그럼 요 10조로 뭘 만들었냐면 이게 제왕이에요. 황제 조항이라고요. 요 10조 하나로 헌법을 만들었어요. 헌법이 310조인가? 까먹었네. 헌법을 만들어요. 이해됐어요? 요 10조가 모든 헌법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요 인간은 존엄하다. 인격권이 있다. 이해됐어요? 요걸 빼버리면 헌법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는 인간이 존재하면 존엄이 바로 존재해야지. 사적 권리는 개인적 권리고. 됐죠? 자, 공정성. 매체가 이거예요. 매개체. 어떤 A가 여기다 이렇게 막 올려, 기사를. 신문사든 뭐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이걸 봐. 다중이. BCD가. 이걸 매체라고 해요. 매개체. 중매쟁이처럼. 매체. 근데 A 매체는 똑같지 뭐. A 매체, B 매체, C 매체는 보수 대변. D 매체, E 매체는 그 진보 대변. 뭐 요 매체는 정부 대변. 요 매체는 정부 반대. 뭐 이렇게 다 있지, 그지? 이해관계가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대립되는 문제가 있으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말로는 공정인데 어떻게 보면 좀 편파적이지. 딱 보면 편파적 관점 제일 느끼는 게 뭔지 알아? 사진. 우호적인 데는 좀 괜찮은 거 인자한 인상으로 이렇게 놓고 편파적인 데는 신경질 내는 거 맨날 짜증내는 거 이런 사진 나오고 한 줄 앞에 껴서 빠바박 찍는데 이해됐어요? 편파는 뭐야? 치우친 관점 한쪽에 쏠린 관점 됐죠? 전일로점은 온전하게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거지. 전체가 환경이라고. 환경 속의 인간도 환경의 일부라고.
전체를 뭐라고? 하나로.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건 지구 하나. 지구의 생명체. 지구는 생명체다. 지구 땅도 생명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체 시스템에 요 생명체랑 하나로 다 연결돼 있죠. 얘들까지. 그래서 아바타에서 보면 당신을 봅니다 그러잖아. 그다음 나무가 다 알려주잖아. 저 뒤에서 사고 난 거. 전일론적 관점은요. 됐나요? 자, 환경 파시즘. 생태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언어. 그러니까 파시즘이 뭐야? 파시즘, 파시스트 해가지고 어떤 하나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데 이제 환경 자체만 가지고 일관되게 모든 걸 환경에 대비시켜서 모든 기준이 환경만일 수는 없잖아. 사람도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뭐 전일론 쪽이야. 자기 개인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는 이기주의적일 수도 있고 인간이 이타적일 때도 있지만 다 다른데 다 환경 때문에 환경이니까 개발하지 마. 그럼 나 굶어 죽으라고. 환경이니까 네가 양보해. 그거 왜 나만 양보해야 돼? 뭐 이런 여러 말이 나오잖아. 근데 환경 문제를 계속 일관되게 요거 아니면 안 돼. 하나로 통일을 뭐 이렇게 하면 그게 파시즘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됐나요?